모처럼 일찍 잠들었겠다.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서 운동을, 샤워를, 청소를 하고 얼굴에 팩까지 붙이고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아서 오프닝을 쓰려고 했는데 우연히 본 기사의 제목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성의 무관심한 중년 남성 일찍 숨져. 일본발 연구의 SBS 기사인데 오늘자 기사도 아니고요. 2달 전 기사입니다. 이게 왜 지금 눈에 들어온 걸까요? 정작 내용은 여성의 무관심한 중년 남성이 술과 담배를 더 많이 하더라, 또 덜 웃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은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중년 남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관심이 있고 없고를 자기 의지로 이렇게 껐다 켰다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연구는 예측이 아니라 저주가 아닌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귀가 얇기 때문에 아무튼 일찍 숨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할지 아직도 갈피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2월 12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오늘 1부 첫 곡 롤러코스터의 내게로 와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김효진님이 웅디님 여성한테 무관심하신가요? 관심 가지세요. 저도 응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와 어떤 그 응원으로 되는 문제면 그래요. 이런 기사가 유의미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기사예요. 김소영님도 갈피가 안 잡힌다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하시는데. 최은경님이 약간 이게 자랑 같아. 남의 편과, 남편 말씀이시죠? 남의 편과 뒤늦은 코로나 첫 확진으로 나란히 누워서 요양 중인데요. 5일 격리 권고 잘 지키면서요. 오프닝 멘트 듣더니 자기는 저한테 아직 관심이 많으니까 장수를 할 거라네요. 아프더니 헛소리도 하네요. 금술이 좋으십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두 분 다. 정경희님께서 웅디 안녕하세요. 친정엄마 반찬해서 갖다 드리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이에요. 창원 113번 113번 버스 안에서 웅디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정경희님이랑 우리 또 창원 113번 버스 기사님, 다른 승객분들 오늘 하루 평안하시고 안전운행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박지희님은 부산인데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날씨가 요즘 좀 오락가락해요. 그렇죠? 자, 김은주님, 조한수님, 이혜민님, 김정학님, 신영아님, 012-4757-0023-5584 쓰시는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드립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말에 날씨도 그랬고 지금도 아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보니까 부산은 소나기가 아주 심하다. 맞아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박 뉴스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안타까운 사고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양양군에 떨어진 낙뢰로 인해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30초 안에, 그러니까 번개가 목격되고 나서 30초 안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 낙뢰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예. 큰 나무밑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뭐 우산이나 등산용 스틱 같은 뾰족한 걸 갖고 계시다면 이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편해요. 맞아요. 예. 건물이나 차 안으로. 예. 간혹 이런 거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차가 거기 겉에가 쇠인데 강철인데 감전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요. 안에 그러니까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합니다. 오호.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전도성이 있는 그 금속으로 감싸 있으면은 오히려 그 안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차 안으로 대피하시면은 좋습니다. 달라 보이네요. 내가? 아 그래? 멋있어 보이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메타버스 헤드셋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입니다. 나의 그 새벽에 봤지. 소식이 쏟아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사가 얼마 전에 MR 헤드셋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증강현실 플랫폼의 판도를 바꿨다. 뭐 이런 기사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한 1년 늦어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른 데는 많이 이미 내놨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내놓겠다. 계획보다 계획보다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조금 늦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좀 늦게 내는 게 낫지. 애매하게 내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메타버스 헤드셋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MR 헤드셋이라는 거는 2014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던 애플워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9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인데요. 1,000명이 넘는 연구진, 개발자들이 7년 넘게 개발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보자마자 스키 고글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아유, 집안에서 쓰면 되지요. 근데 이게 밖으로도 쓰게 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니까 글쎄. 그때는 조금 더 작게 예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한 다음 세대쯤 되면은 이제 좀 밖에서도 쓰고 다닐만 할 것 같은데 상용화가 돼가지고. 근데 집에서나 어디 실내에서 쓰기도 난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거 보였어요? 봤어요. 장난 아니야. 멋있더라고요. 이 스키 고글 같은 모양의 MR 헤드셋을 착용을 하면은 이용자가 눈, 손, 음성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기기를 조작을 하는 건데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톰 크루즈가 허공에 이제 컴퓨터 화면을 띄면서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만지는 그 모습이 이제 우리가 상용화가 된다, 이제 현실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MR이라는 거는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인 AR의 장점들만 조목조목 모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착용을 하면은 그 현실 세계도 보이고요. 기능을 키면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눈동자라든지 뭐 눈의 깜빡임 그리고 손짓을 통해 가지고 요 작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이기 때문에 좀 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좀 좋은 기능일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연 영상을 봤는데 이전에는 이제 손에 뭘 이제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손으로 들고 이렇게 선택을 조이스틱처럼.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안구 움직임을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귀신같이 잘 돼요. 아주 매끄럽게. 그래서 좀 많이 뭔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긴 했구나. 이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기대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리운 사람들을 내 눈앞에 좀 정말 현실처럼 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리움에 정말 사무쳐가지고 좀 일상도 힘드신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치료 목적으로 좀 잘 활용이 될 것 같다. 그래요? 기대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네. 무엇보다도 콘텐츠도 좀 더 현실성 있게 실감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 시장도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특히 저는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냥 뭐 작은 크기에서 또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로 내 시야를 다 가리는 뭐 이게 다 아주 자연스럽게 확대해도 되고 이래서 잘 됐다. TV 치우고 이참에 다 이걸로 이제 해야지 했는데 가격이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거야? 심지어 확정된 가격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율 고려한 아직 뭐 국내 출시 가격은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미국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게 400만 원 중반대이고 이게 정식 출시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500만 원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이거를 두고 이거 사과사의 MR 헤드셋 일반 소비자들이 사기에는 적정한 가격인지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좀 의견을 내비치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M사가 내놓은 이 MR 헤드셋 출고가는 $499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65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M사는 좀 보급형을 좀 많이 내세우고 있고 이 사과사는 프리미엄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방향성이 다르긴 합니다만 마크 저커버그는
거는 그걸 두고 좀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사용 경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좋은 거 다 비싸구나. 그렇죠.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비싸요.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지금은 가잼비 시대입니다. 가잼비? 그렇습니다. 가성비 이런 게 아니라 가잼비? 그거의 연결선인데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었고 성능이고 가심비는 이제 그에 비해서 마음. 마음에 드는 거고요. 그 가잼비 가격에 비해서 재미를 좀 크게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가잼비라고 하는데요. 요 소비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최근에 혹시 도시락 모양의 라면이 8인분용으로 만들어진 전보 사이즈 보셨나요? 봤는데 그거 뭐 저기 너튜브 콘텐츠 하는 사람들 먹으라고 나온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분들도 그걸 어떻게 먹어요? 본인 사드셨다고 인증샷을 엄청 올리시더라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8인분이고요. 물까지 합치면 무게만 해도 3kg입니다. 칼로리는 3,160칼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먹는 게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뭐 사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인증샷 찍으면서 또 놀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잼비의 아이템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가잼비. 그렇죠. 출시된 지 3일 만에 5만 개가 팔렸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소비하는 분들을 펀슈머, 펀이랑 컨슈머의 합성어로 이렇게 펀슈머라고 부릅니다. 컨슈머들이 이렇게 많은 인증들을 하면서 이런 제품들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M 핫도그 있잖아요. 명랑한 핫도그. 네. 예. 그 핫도그에서도 오이 핫도그가 나왔습니다. 오이. 뭐 실제 먹는 사람이 있나요? 예, 정말요? 많이들 사드셨고 뭐 진짜 햄도 안 오이가 넣고 치즈 들었나요? 안 넣고 햄도 안 넣고 치즈도 안 넣고 그 자리에다가 오이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나오는 제품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 만우절 특집처럼 나왔어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사드셔가지고 한동안 시즌 동안 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구만.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그리고 밥맛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세 글자로 된 거. 예. 네, 그 아이스크림이 이제 재미로 배맛으로 바꿔가지고 뭐 배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쌀맛으로 바뀌어가지고 벼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건 괜찮네.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도 있고 또 햄버거 브랜드에서는 이름만 39자가 되는 제품이 출시가 돼가지고 이것도 인증이 아주 많이 잃었습니다. 별게 다 있군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기는 하니까요. 가격 대비 소소한 재미 챙길 수 있어가지고 가잼비 아이템들이 확실히 요즘 인기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재미만 추구하다가 욕먹은 사례도 있네요. 있습니다. 예. 한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이름을요. 내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 바닐라 버터 샌드라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분들은 이거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쓰리고 마음 불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머, 개그라는 게 선을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선을 지키는 게.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만한 걸 할 때는 이건 본인이 해야 돼. 그래 맞아. 실제 사르르 녹은 본인이 해야 네. 재미가 있는 거지. 맞아요. 이걸 남이 하면은 네. 기분이 나쁘죠. 맞아요. 왜 이 선을 잘 모를까? 그래서 요거는 판매가 중단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요. 재미를 주는 가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뒤에서 나옵니다. 뒤? 오늘 굉장히 쉬워요. 그래요. 숫자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식처럼 사르르. 네. 사르르 녹는 그래요? 그거요? 그 아이템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게 이름 바꾸는 거? 자, 우리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가격 대비 재미를 뜻하는 용어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가성비, 2번 가심비, 3번 가잼비.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잼에 난 멈추지 않는다.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퀴즈 정답 3번 가잼비였죠. 선정답자 홍민아님 축하드려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김주은님 1210 2985 9307 쓰시는 분 이렇게 네 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김지연님, 라더김님, 박연진님,
최영민님, 김혜정님, 김기령님, 이라라님, 오영수님, 정유라님,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눈에 띄네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월요일이 좀 풍성한 날이죠. 스위스로 외송호지 씨 모시고 월요일은 쇼타임으로 함께 할게요. 2부는 퀴즈쇼, 3부는 상담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보낼 준비하시고 광고 듣고 송호지 씨 만나볼게요. 매주 월요일은 선물을 푸짐하게 나눠드리는 퀴즈쇼가 어떤 고민이든 해결해드리는 상담쇼가 열립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월요일은 쇼타임. 허지웅 씨의 월요일 지킴이 스위스로의 송우지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우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음악이야? 아이고. 오진 씨와 함께한 이 월요일은 쇼타임이 1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인데. 네, 그러니까요. 벌써 1년이나 됐네요. 그래요. 월요일은 쇼타임 이게 2022년 6월 13일이 첫 방송이었는데 오늘 이제 2023년 6월 12일. 야, 멋지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래요. 이 김미리님께서 야 오늘 첫 번째 생일인가요? 멋쟁이 송우디니 만나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지금은 고정에서 간헐적 게스트인 영우님도 다른 방송 진장 되신 호진님도 모두 고마워요. 네. 이제는 뭐 호진 씨가 누구죠? 예. 좀 얼굴 좀 길쭉한 사람 있어요. 예. 8476 쓰시는 분은 우진 오빠와 함께한 1년 축하합니다. 벌써 1년. 오빠는 어떠셨어요? 일요일에 발매될 With My Girl도 기대할게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With My Girl이 뭐예요? 네, 일요일에 Wish You My Girl이라는 곡이 발표가 되고요. Wish Wish You My Girl. 오. Wish You My Girl. 오. 예. 아까 혹시 오프닝 들으셨어요? 오프닝이요? 예. 네. 아니 뭐 그런 거를 왜 해요? 여성의 예. 관심이 없는 죽는 남자는 네. 빨리 죽는다. 네. 그럼 제목이 빨리 숨진다였어. 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저보러? 네? 그런 연구를 왜 하는 걸까요, 대체? 근데 아침에 네.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그 숨진다는 표현을 제가 또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뭐 사망, 뭐 건강에 조금 안 좋다. 아니면 저 연애하는 사람이 건강에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아니면 뭐 상관관계는 뭐 이렇게 네, 물음표를 네. 한다든가. 예. 숨진다고요. 숨지셨대요 이런 거 숭고한 노래 이후에 숨진다는 표현을 너무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근데 내 얘기야. 정말 우리 악착같이 예 잘 살아보죠. 그러고 싶은데 뭘 길을 어떻게 노력을 쓰고. 해야 할지. 네. 예. 숨지지 않겠습니다. 3719 쓰시는 분이 이분도 우리 신곡 관련한 질문이 있어요. 네. 힌트를 좀 어떤 곡인지. 힌트 뭐랄 거는 뭐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달달해요? 아니면 신나요? 달달하죠. 달달해요. 달달하고 신나고. 네. 달달하고 신나? 달달하고 신나고 뭐 로맨틱하고 뭐 다 있습니다. 팬클럽 분들이 또 이제 1주년이라고 네. 이런 수박 주스에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약과 네. 뭐 이런 거를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도시락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감동의 눈물을 제가 네, 흘리고 네.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수박 주스가 들어있는 케이스에 우리 어르신 집 밖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 송우진 씨가 아파트인가요? 건물인가요? 뭐지 이게? 건물 밖에서 굉장히 반갑게 무슨 전화를 받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는데 네. 원래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아니 그 사진을 보니까 예. 여기 밖에서 PD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한 15년은 된 사진이다. 15년이요? 40년. 정말 요새는 절대 안 쓰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요. 예, 정말 저게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의 문제점이 과연 선글라스뿐일까요? 그 총체적인 난관이거든요. 아. 네, 저런 사진을 어디서 골라서 이 사진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예. 저희가 꼭 인별그램에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과 함께 음. 저런 사진으로
돌려차는 센스. 네. 즐거우면 됐어요. 자, 우리 월요일 쇼타임 선물 나눠드리는 코너 퀴즈쇼로 먼저 진행이 됩니다. 3가지 퀴즈를 드려요. 네. 오늘 몸풀기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풀기 퀴즈입니다. 돌리고. 복불복 랜덤 퀴즈입니다. 우리 룰렛이 준비되어 있죠. 룰렛 3가지 보기 중에 어디에 룰렛이 멈출지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기 뭐죠? 네, 오늘 보기는 해, 달, 별. 해달별? 네,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개인적으로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달. 달? 네. 남별? 별. 자, 단어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정답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받으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기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몸풀기 퀴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다들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해, 달, 별 3가지 중에 하나 찍어서 샵 1035번 5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몸풀기 퀴즈. 네.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어요. 여기까지만 받고 자, 바로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오늘의 돌림판 해, 달, 별 중에서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로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해달별, 달, 별. 해달별 아직은 몰라요.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슬슬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나요? 달해, 달해, 별, 달해, 별, 달해, 별. 돌아갑니다. 해, 달, 달인가? 해? 달 아니면 해? 예. 해냐 달이냐 해냐 달이냐 해가 해보다. 해로 결정됐습니다. 해네요. 썬이에요, 썬. 9676 쓰시는 분이 두 분이 픽하지 않은 해 골라봅니다. 정답. 9676 쓰시는 분, 또 3516 쓰시는 분, 김다정님까지 3분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몸풀기 퀴즈가 끝났으니까 바로 두 번째 퀴즈 가볼게요. 두 번째 이구동성 퀴즈입니다. 단어의 탄생. 이구동성 퀴즈입니다. 저랑 우진 씨가 우리 두 글자 단어를 동시에 첫 네. 글자랑 두 번째 글자를 동시에 외칠 겁니다. 잘 듣고 두 글자 어떤 단어인지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문자로만 정답 받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샵 1035번 문자로만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준비되셨죠? 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처음에는 좀 어렵게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고! 먹. 어렵다. 우진 씨가 좀 어렵게 했어. 네, 그럴까요? 자,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많이 어려울 수 있어. 네. 왜냐면은 단어가 자체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럴 수 있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고! 막. 네. 잘 들렸다고 합니다. 잘 들렸어요? 네, 잘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앞 글자 이게 상상하신 정답이라고 생각하신 두 글자의 단어를 앞 글자 뒷 글자를 한번 순서도 한번 바꿔보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정답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이 정답 받는 동안 네.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유피의 바다 준비했어요.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퀴즈 정답 꼬막이었습니다. 꼬막입니다. 맛있죠? 꼬막. 꼬막 통통한 꼬막에 묻힌 거. 저 맛있는데요. 냠냠냠냠. 자, 정답자 3837 쓰시는 분, 또 8497, 4757 쓰시는 분. 이분은 또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너무 재밌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자, 우리 이 세 분께 선물을 받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바로 마지막 퀴즈 갑니다. 네, 세 번째 낭독 퀴즈입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니? 말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가사만 읽어드리는데 가사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역시나 정답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오늘의
낭독 퀴즈 네. 들어갈게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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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늘한 바람. 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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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운 태양. 거친 동해바다 달리고 달린다. 너에게 간다. 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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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푸른 생선. 아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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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그란 눈알. 그대만을 위한 DHA. 달려라. 어기야 디어라 라차. 어기야 디어라 라차. 수평선 저 끝까지. 높이나는 새처럼 날치처럼 태평양을 누비는 참치처럼 푸른 꿈과 푸른 등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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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무진 몸매. 아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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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뷰티풀 생선. 그대만을 위한 오메가3. 읽다 보니 너무 쉽다. 네, 오늘 정말 좀 위험했네요. 에이, 노래가 쉬웠어요. 네. 자, 지금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선부 시작하자마자 발표드리겠습니다. 김혜님이 늦게 하시다고. 네. 이거 많이 드시면 또 늦게 하기도 하지. 뭐요? 몰라. 자, 우리 송소희의 태평가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자, 지금 정답 나오고 있죠? 노라조의 고등어였어요. 예. 또 우리 허지훈 쇼 쭉 함께 해주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또 얼마나 노라조의 팬인지. 걸작이에요 노래 참. 아, 그럼요. 예, 한국 한국 다 좋은데. 아, 오늘의 정답 노라조의 고등어였습니다. 당첨자 3038, 3949, 9496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네. 오늘 뭔가 정답들에 네. 이 해산물 관련된 아, 게 그러네요. 꼬마게, 고등어. 아, 해산물 특집이네요. 9496 쓰시는 분이 퀴즈 정답 노라조 고등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기 당첨자시거든요. 네. 두 분의 느끼함에 칼칼한 고등어찌개가 급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오메가3 많다니까 먹어야겠죠. 네. 건강을 생각하는, 빨리 죽고 싶지 않은, 여자에 관심이 없는 노충학입니다. 네, 우리 악착같이 예, 장수해 봅시다. 오래 삽시다. 우리. 네. 예. 그래서 오래 산 이후에 메일을 보내는 거야. 우리를 봐라. 관심 없어도 오래 살았다.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네. 거지. 자, 오늘 퀴즈쇼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네. 이제 상담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훈 씨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익명 필요하시면 인별그램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나 미처 몰랐는데 지금 사연 있어요? 지금 고민 있어요? 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올려주셔도 저희가 채택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고민들 만나볼게요. 차영숙님의 사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쁜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부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 이름을 딱히 싫어한 적은 없었는데요. 얼마 전 친구 지숙이가 개명을 하고 나서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저도 남은 인생은 예쁜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명을 한다면 하늘이나 가을 같은 한글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개명한다는 게 죄송스럽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개명해도 괜찮을까요? 개명. 네. 우리 개명에 관련된 사연은 또 우리 처음인 것 같아요. 영숙님. 글쎄요. 이게 또 우리나라 일찍부터 또 주민등록 번호라는 네. 이런 일찍 우리가 그 신분 체계, 그러니까 그 우리 나의 신분 아이덴티티 예, 이거를 예. 확인하는 체계가 네네. 일찍부터 좀 확립이 되면서 그렇죠. 내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이런 거를 내가 이름 바꾸고 싶으면 이걸 진짜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좀 많이 뭐랄까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써요. 나 다른 이름이 좋아. 그럼 그냥 쓰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뭐 전 국민을 번호로 이렇게 등록해서 분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생소한 오히려 이게 생소한 문화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이름을 바꾸면 뭐가 확실히 달라질까요? 본인 그냥 기분이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본인 기분?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촌스럽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영숙이라는 이름이 요즘에 많이 쓰는 이름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약간 네. 좋지 않나? 저도 그래서 더 좋거든요. 예. 네. 오히려 좀 요새는 흔치 않은 스타일의 이름이라 요새 좀 그런 거 내 주변에 조카나 친구의 아이들이나 보면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보통 요즘에 뭐 어떤 이름이 요즘에 많아요? 내 주변에 아이니, 아이니? 서유리 서유리? 이런 친구들 있다 다 있을 거예요. 예, 비슷한 이름이 또 이름도 유행을 따라서 요새는 또 너무 그런 요건 비슷한 뉘앙스의 이름들만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또 영숙 이렇게 좀 저는 좋은데. 아이니? 네. 아이니는 뭐 이제 요즘 참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요즘 아이들 이름으로? 네. 그렇구나. 네. 좀 약간 그런 게 요즘 스타일인가 봐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부드러운 발음이랄까? 부드러운 발음. 네. 부드러운 발음. 우진? 그냥 어떤 우진? 이름이든 내가 발음을 부드럽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우진? 영숙은 좀 안 되잖아요. 영숙. 난 영숙이 좋은 게 네. 영어 이름으로 쓰기 참 좋아요. 아, 영숙이요? 영. 예, 영의 영의 뭐 수군 이제 약간 그 뭐랄까요? 요즘 그런 거 인기니까 네. 외국에서 그런 그 뭐랄까요? 엑소틱한 이 네. 굉장히 이국적인 네. 앞에는 영인데 뒤에는 뭔가 엑소틱한 외국 발음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지. 네. 그럼 귀에 쏙 들어오지 외국인들한테. 해외 활동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예, 영숙님 해외 활동하시랍니다. 근데 뭐 고민이 된다면 뭐 많이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죠. 요즘은 저는 또 반대. 본인이 원하면 또 개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네. 그래도 조영아님이 어차피 바꿔도 처음 이름으로 불려지게 돼요. 라고 또 말씀 주셨고, 저는 이게 이름 바꾼다고 해서 이름 개명한다고 해서 뭔가 뭐 삶이 확 바뀐다거나. 근데 본인 이름인데 뭐. 싫어. 요즘 그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개명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뭘로 바꾸던가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데 좀 약간 개명을 하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좋아진 몇몇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네, 그거 따라서 좀 바뀌는데 팬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 이름이 더 뭔가
더 남자답고 파이팅. 네, 그랬는데 좀 부드러운 발음의 어떤 그런 이름들을 바뀌다 보니까 아쉽다. 그 이미지가 오히려 안 난다.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네. 이제 보통 이름 바꾸고 스스로 이제 세뇌가 된 거지. 네. 위약 효과라고 할까. 하지만 효과가 있었으니까. 네네. 효과가 있었으니까 뭐 다행이죠. 그건. 좋은 일이지. 7656님께서는 개명까지는 복잡하니까 가명 쓰시고 주변에도 알리세요. 기분 전환만으로도 행복해지실 듯합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에는 이렇게 이름이 몇 개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 뭐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좀 그렇지는 않아서 좀 이게 잘 될까 뭐 싶긴 합니다만. 그냥 예명 정도. 네네. 예. 그냥 예명. 하늘이 가을이 원하시니까. 네. 차 하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니면 차 가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깨레크니. 네. 다음 사연 가볼게. 네. 박선래님 사연이에요. 우리 남편은 TV를 켜고 리모컨을 손에 꼭 쥐고 잠을 잡니다. 저는 TV를 꺼야 잠이 오는데요. 남편이 자는 것 같으면 살짝 리모컨을 뺏어 끄는데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채요. TV를 끄면 TV를 켜고 아이고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유관 전통이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보통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아빠 안 잔다. 이거 분명히 눈 감고 있었으면서. 아유, 코까지 걸고 계셨는데 갑자기 자리에 고쳐 앉으시면서 아빠 안 잔다.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소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짐작을 해보긴 합니다만. 네. 이 우리 박선래님의 남편분뿐만 아니라 네. 우리 시대 혹은 또 이제 그 전 시대, 네. 전전 시대까지 네. 아버지들이 왜 다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보니까. 근데 저도 요새 가끔 뭐 해외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게 새벽에 할 때가 있잖아요. 새벽에 잠에서 깨가지고 좀 바로 잠들기 뭐해서 틀어놓고 뭐 축구든 야구든 틀어놓고 자야겠다. 그리고 틀어놓고 잠깐 눈을 붙이면 희한하게 경기가 끝나면 깹니다. 뭔가 특별히 네. 봐야 되는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어서 TV를 켜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제 생각에는 자기 싫은 것 같아요. 자는 게 아까워서. 아까운 거. 진짜 아까운 거야. 그리고 네. 지금 자고 일어나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다시 회사 가야 되고 그럴 수도 그 있죠. 반복되는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내 시간을 갖는다는 게 네. 조금이라도 내 시간을 갖는다는 게 사실 자기 전에 TV 보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자 끝까지 네. 그것도 장렬히 산화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랬던 것 같아 옛날부터. 근데 문제는 지금 같이 주무시는데 우리 사연 보내주신 설레님께서는 TV를 꺼야지 이제 잠이 오는 편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힘든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문제와는 아주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침실에 TV 두시면 안 돼요. 침실에 왜 TV를 두십니까?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예, 안 좋아요? 오, 있구나. 아니 네. 안 근데- 돼. 그러면 허재웅 씨는 안 돼, 안 돼. 그 침대가 없는 방으로 옮겨서 침대가 없는 방? TV가 없는 예, TV가 없는 방. 예. 예, 옮겨서 예. 이제 나는 잠이 들어야겠다라고 하고 그냥 곳을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드는 편이세요? 미친 듯이 자요. 미친 듯이? 예, 머리를 대자마자. 그래요. 저 복 받으신 분이네. 아니야. 예? 습관이 안 되셔서 그렇고 예? 한번 해보세요. 네. 모든 빛과 소음을 차단하고 예. 금방 잠들어요, 진짜.
버릇 뭐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잖아요. 그 항상 요새 뭐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게 잠들기 전에 절대 핸드폰 하지 말고 휴대폰 하지 말고 불빛이 참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아는데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아는데 네. 하지만 아까 우리 이야기 나왔던 여자에 관심이 없으면 죽는 남자가 빨리 숨진다라는 것과 달리 이것은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솔직히 의지로 바꿀 수 있는 문제잖아. 아까 그건 의지로 못 바꾸는 거고. 나도 의지로 숨 안 지겠어. 근데 예. 지금 TV를 꺼도 지금 눈을 뜨고 막 그러는데 TV를 일단 없앤다 그러면 이게 일단 되겠어요? 침실에서 TV를 아니, 빼시고. 그러니까 되겠냐고요 그게. 그 남편분이 양단의 결정을 하시겠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거기서 주무시든지. 아 그렇게. 예, 아니면은 이제 침실에서 고이 주무시든지. 예. 자,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의 곡, 월요일의 곡, 스위스로의 괜찮아 떠나 듣고 아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우 촉촉하다. 촉촉해. 우리 노래 듣는 동안 실시간으로 사연들이 또 네. 쌓였어요. 그러면 실시간 사연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네. 자, 김효진님께서 살을 빼야 하는데 밥이 왜 이리 맛있는 거죠? 남들은 나이가 들면 입맛도 없어진다는데 전 입맛이 계속 살아나니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도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살도 빼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고요. 이거 네. 살도 빼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게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그게 떨어지잖아요. 뭐라 그래? 우리 저기 신체 활동량? 네, 네, 예. 하루에 내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내 몸의 에너지. 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러지? 방금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게 뭐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예. 예전과 똑같은 양을 먹어도 찌잖아요. 예. 나이 들면 그게 참 또 서러운 점 중에 하나인데 그냥 우리 효진님은 살 찌는 것으로 예, 이런 게 없습니다. 기초대사량. 맞아. 아, 우리 큰일 났다. 아, 이래서 되겠어 우리? 이래서 우리 그러니까요. 예? 이래서 숨지나? 이러다가 고이 안 돼요. 네. 예. 그 기사가 예언이 되면 안 돼. 자, 근데 제 생각에는 간헐적 단식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간헐적 단식. 중간에 위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길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대신 위가 전혀 일하지 않는 시간을 길게 네. 그 시간에는 괜히 또 그 시간에 뭐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래놓고 CCTV로 보니까 막 주스 먹고 막 껌 씹고 안 돼요. 예, 당 들어간 건 다 안 되고 네. 예, 그 시간만 좀 이렇게 늘리면은 살이 더 찌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처럼 또 쉽지 않은 게 예. 이게 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 시간 동안 끝나면 뭐 먹지 머릿속에 온갖 또 맛있는 것들이 떠오르면 자면 되니까. 뭐. 네. 자는 시간은 잘 맞추면 되니까. 아니 나는 간헐적 단식이란 말에 그 단식이란 말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단식이 아니죠. 예. 잠자는 걸 누가 단식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뭐 저녁 보통 식사를 7시 정도 다들 하시잖아요. 6, 7시. 네, 네. 그때 하시고 다음 날 식사하시기 전까지 뭐 군것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군것질 하지 말자. 그래요. 예, 그게 뭐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살도 안 찌고 빠지는 건 몰라요. 예, 살도 안 찌고 기본적으로 몸에 너무 좋아. 예, 몸에 너무너무 좋다고. 네. 자는 동안 막 성장 호르몬 팍팍 오래오래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상성님,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면은 어머니란 말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자신감이 떨어지게 버벅거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의 본인 모습과 본인 스타일과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의 실제 모습과. 네네. 바라는 어떤 이상향의 모습은 막 그 넉살 좋게 막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으신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넉살 좋은 모습이 네. 이상향일 걸까? 보통 그게 참 좋은 모습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좀 교육이 알게 모르게 돼 있죠. 싹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 근데 어머니란 말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호칭을 안 하면 간단하거든요. 문제가.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하면 최대한 하면 큰 문제 없잖아요. 예, 호칭을 꼭 굳이 안 붙여도. 저는 보통 다 선생님이라고. 여자친구 어머님한테요?
아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음. 호칭을 어색하면 당분간은 안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은 쇼타임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 역시나 즐거운 시간. 그러니까요. 오늘은 100까지 부른 시간. 너무 잘 먹었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댓글분들한테 예. 나가서도 저 드실 거죠? 많이 그럼요. 많이 있던데. 네, 도시락도 또 보내주셔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또 먹어야죠. 도시락도 가져가야지.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서 신청곡은 제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채택해서 노래 틀어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짧은 건 50원 또 긴 건 100원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려요. 우리 왜 저기 3부에서 4부로 오는 그 사이에 이 광고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캠페인? 나오는 캠페인 중에 왜 창백한 푸른 점 얘기 나오는 거 들을 때마다 참 감탄하게 됩니다. 그 저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칼 세이건이라고 코스모스라는 저서로 유명하죠. 그 책을 썼던 과학자이자 저술가인데 보이저 1호에서 찍은 우리 태양계 사진을 보고 창백한 푸른 점이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라는 말을 저서에 썼고 그 말이 유명해진 건데 참 낭만이 없을 것 같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낭만 없이 낭만에 대한 의도 없이 정확하게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창백한 푸른 점 들을 때마다 어떤 낭만적인 말보다 더 낭만적이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연을 보니 3544 쓰시는 분 제가 2009년 6월 13일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완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잡았다고 하네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저도 그 약속에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있죠. 참나 이 남자 어찌할까요? 그냥 요번 한 번쯤 같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10몇 년 되신 거네요. 그쵸? 그래. 앞에 뭐 우주 얘기 잠깐 했다가 얘기하니까 너무 작은 고민 같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또 생각해보니 아니지. 그렇지. 내 사정이 나의 우주죠. 맞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중요한 날이니까 그 중요한 날 망치지 마시고 남편분과 허락되는 여건 안에서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8617 쓰시는 분 충남 태안에 살고 있는 남윤아인데요. 오늘은 1년 전 제가 출산을 한 날이에요. 아기가 자는 틈을 타서 미역국을 끓이며 듣고 있는데요. 친정어머니도 저를 낳은 날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시더니 진짜 몸이 아프네요. 엄마한테 새삼 감사한 날입니다. 저희 엄마도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사랑한다고 옹디가 꼭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엄마 그리고 예쁜 딸에게 동시에 전하고 싶은 말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신청합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꼭 우리 8617 쓰시는 분의 어머니께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올게요.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듣고 왔습니다. 0623 쓰시는 분 듣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요. 주말에 시골 친정집에 가서 마늘을 캐고 왔더니 온몸이 다 쑤시네요. 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친정집 가면은 친정엄마가 농사를 지으신 양파, 마늘, 고춧가루를 싸서 주시는데 예전엔 몰랐지만 요즘은 왜 이렇게 감사한지. 다음에 친정 갈 때 주신 양념으로 김치를 맛있나게 담궈서 드려야겠네요.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 신청해요. 하셨어요. 오늘 그 어머니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네요. 아까 우리 앞서서 했던 우주에게 빗대자면은 제 우주 어머니란 존재는 그런 그 우리 우주의 항성, 그 태양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춘하님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13살 우리 막내딸에게 사춘기가 왔는지 혼자 있고 싶다고 조용하게 말하더니 거울 보며 눈이 작다고 하소연을 하네요. 엄마를 닮아서 눈이 작다고 속상해합니다. 작은 눈도 이 엄마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눈인데 왜 이렇게 사춘기 있는 들 힘들까요? 오, 근데 진짜 이러나? 근데 아이들이 진짜 뭐 이를테면 자기 눈이 작거나 이랬을 때 부모한테 부모 탓을 해요. 나 이런 걸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어디 뭐 이렇게 약간 부풀려진 얘기인지 아닌지 그래 이걸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억울해하고 탓을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거 진짜 일어나요? 너무 궁금한데 누가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는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눈 작은 거를 부모 탓이라고 속상해하면은 그렇군요. 건투를 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요.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강철아님, 나중에 좀 나이 들고 나서 아마 우리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처럼 엄마에 대한 사연을 우리 춘아님, 막내 따님이 허지웅 씨에 보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복희님께서 중학교 2학년 조카도 사춘기인데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어요. 김범수의 보고 싶다.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웅 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샤데이의 키스 오브 라이프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현채. 영상은 오늘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 허지웅 쇼를 해주시던 박헌주님이 오늘도 특별히 자리를 봐주셨어요. 고생하셨고 기술의 오승훈 신호,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